오늘 우리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고, 때로는 평생을 추구해온 목표가 한순간에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기대는 현실과 어긋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걸까요? 여기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길을 잃은 이들의 솔직한 물음과 그에 대한 한 지혜로운 스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시고 공유를 통해 주변에도 좋은 기운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혜의 나눔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실천이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들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희망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온 한 청년의 고민입니다. 스님, 저는 호주에서 7년을 살다가 작년 이맘때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한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현실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차갑게 느껴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현실이 차가운 걸까요? 아니면 그대가 차갑게 느끼는 걸까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후자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큰 것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믿었고요. 스님의 목소리가 대화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경제적인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칙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법칙이 있나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대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호주와 한국 중 어느 사회가 그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두 곳만 비교한다면 호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호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똑같이 100의 노력을 했을 때 동남아에서는 30의 결과가 나오고 한국에서는 50의 결과가, 그리고 호주에서는 70의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남아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100을 노력해서 50을 얻으니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좋은 나라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호주에 있던 그대가 한국에 오니 100을 노력해도 50밖에 얻지 못해 한국은 노력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차가운 사회라고 느끼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똑같이 100의 노력에 50의 결과를 주는 곳인데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그대가 느끼는 차가움은 한국 사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70을 주던 곳에서 50을 주는 곳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격차일 뿐입니다. 그것을 사회가 차갑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말이 통하고 친구가 있고 음식이 입에 맞는 장점을 누리는 대신 노력에 대한 대가는 호주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현실, 즉 50의 소득에 맞추어 자신의 꿈과 생활 계획을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과거 호주에서의 기준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옛 영화를 보며 눈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그대와 같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이 사회를 바꾸는데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이 많아지길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변화는 적은 월급으로도 가정을 꾸리고 작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이 줄어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요구하고 사회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호주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호주에서 7년간 살아본 경험 자체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9년간의 교직 생활 끝에 깊은 무기력감에 빠진 한 임신한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스님, 저는 지난 9년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 하나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스스로 오만할 정도로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하며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임신을 하니 몸이 약해지면서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이 마치 허망한 목표를 쫓아온 것처럼 느껴지면서 길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스님은 먼저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뱃속 아이의 엄마라는 역할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우울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겪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선생님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해주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을 때 비로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강연은 강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듣는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은 사실 나의 욕심입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우리 선생님이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도 나 자신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제가 젊은 시절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력으로 서울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수학을 아주 잘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수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느 부분에서 답답해하는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전문가인 선생님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것을 아이들이 모르면 이것도 몰라? 하고 타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나도 옛날에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했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료 선생님에게 학생처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요. 그렇게 배워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도 어젯밤에 이거 몰라서 끙끙 앓다가 다른 선생님께 물어봐서 알아왔다고요. 아이들은 그런 저를 더 좋아하고 신뢰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그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월급 받는 만큼 아이들에게 충실하고 내가 맡은 바를 성실하게 해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르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선생님도 이건 잘 모르겠네. 같이 공부해보자. 또는 내일 알아와서 가르쳐 줄게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아이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완벽하지 않은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과도한 압박감이 스스로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아이들과 함께 웃고 배우는 편안한 선생님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선물해 줄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소하지만 마음을 흔드는 말들에 대한 것입니다. 한 분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퇴비를 만들고 환경운동에 참여하며 지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를 가르치려 듭니다. 제가 일을 느리게 하면 답답하다고 핀잔을 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가져와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면 얘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지 않고 굳이 싸가느냐며 이상하게 봅니다. 마치 제가 뭘 몰라서 그런다는 듯이 가르치는 말투에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에 걸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셨으니 본래 빠르다거나 느리다는 것이 세상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은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개미는 군뱅이와 비교하면 빠르지만 다람쥐와 비교하면 느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느리다고 말한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그만입니다. 그 말에 좋고 나쁨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빠른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린 것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 타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세요. 저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려고 가져가는 겁니다.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확신이 있다면 수세적으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기회로 삼으세요. 결국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그저 그 사람의 기준에서 나온 생각일 뿐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세상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 그리고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면 나의 세상이 바뀝니다. 현실을 차갑다고 느꼈던 청년에게는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선생님에게는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던 이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바라건대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어 각자의 길을 한 걸음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고 때로는 평생을 추구해온 목표가 한순간에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기대는 현실과 어긋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걸까요? 여기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길을 잃은 이들의 솔직한 물음과 그에 대한 한 지혜로운 스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시고 공유를 통해 주변에도 좋은 기운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혜의 나눔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실천이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들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희망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온 한 청년의 고민입니다. 스님, 저는 호주에서 7년을 살다가 작년 이맘때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한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현실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차갑게 느껴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현실이 차가운 걸까요? 아니면 그대가 차갑게 느끼는 걸까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후자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큰 것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믿었고요. 스님의 목소리가 대화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경제적인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칙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법칙이 있나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대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호주와 한국 중 어느 사회가 그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두 곳만 비교한다면 호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호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똑같이 100의 노력을 했을 때 동남아에서는 30의 결과가 나오고 한국에서는 50의 결과가 그리고 호주에서는 70의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남아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100을 노력해서 50을 얻으니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좋은 나라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호주에 있던 그대가 한국에 오니 100을 노력해도 50밖에 얻지 못해 한국은 노력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차가운 사회라고 느끼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똑같이 100의 노력에 50의 결과를 주는 곳인데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그대가 느끼는 차가움은 한국 사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70을 주던 곳에서 50을 주는 곳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격차일 뿐입니다. 그것을 사회가 차갑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말이 통하고 친구가 있고 음식이 입에 맞는 장점을 누리는 대신 노력에 대한 대가는 호주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현실, 즉 50의 소득에 맞추어 자신의 꿈과 생활 계획을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과거 호주에서의 기준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옛 영화를 보며 눈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그대와 같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이 사회를 바꾸는데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이 많아지길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변화는 적은 월급으로도 가정을 꾸리고 작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이 줄어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요구하고 사회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호주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호주에서 7년간 살아본 경험 자체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9년간의 교직 생활 끝에 깊은 무기력감에 빠진 한 임신한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스님, 저는 지난 9년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 하나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스스로 오만할 정도로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하며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임신을 하니 몸이 약해지면서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이 마치 허망한 목표를 쫓아온 것처럼 느껴지면서 길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스님은 먼저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뱃속 아이의 엄마라는 역할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우울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겪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선생님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해주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을 때 비로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강연은 강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듣는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은 사실 나의 욕심입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우리 선생님이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도 나 자신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제가 젊은 시절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력으로 서울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수학을 아주 잘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수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느 부분에서 답답해하는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전문가인 선생님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것을 아이들이 모르면 이것도 몰라? 하고 타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나도 옛날에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했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료 선생님에게 학생처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요. 그렇게 배워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도 어젯밤에 이거 몰라서 끙끙 앓다가 다른 선생님께 물어봐서 알아왔다고요. 아이들은 그런 저를 더 좋아하고 신뢰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그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월급 받는 만큼 아이들에게 충실하고 내가 맡은 바를 성실하게 해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르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선생님도 이건 잘 모르겠네. 같이 공부해보자. 또는 내일 알아와서 가르쳐 줄게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아이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완벽하지 않은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과도한 압박감이 스스로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아이들과 함께 웃고 배우는 편안한 선생님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선물해 줄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소하지만 마음을 흔드는 말들에 대한 것입니다. 한 분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퇴비를 만들고 환경운동에 참여하며 지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를 가르치려 듭니다.
제가 일을 느리게 하면 답답하다고 핀잔을 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가져와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면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지 않고 굳이 싸가느냐며 이상하게 봅니다. 마치 제가 뭘 몰라서 그런다는 듯이 가르치는 말투에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에 걸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셨으니 본래 빠르다거나 느리다는 것이 세상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은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개미는 군뱅이와 비교하면 빠르지만 다람쥐와 비교하면 느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느리다고 말한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그만입니다. 그 말에 좋고 나쁨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빠른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린 것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 타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세요. 저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려고 가져가는 겁니다.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확신이 있다면 수세적으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기회로 삼으세요. 결국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그저 그 사람의 기준에서 나온 생각일 뿐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세상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 그리고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면 나의 세상이 바뀝니다. 현실을 차갑다고 느꼈던 청년에게는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선생님에게는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던 이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바라건대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어 각자의 길을 한 걸음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고 때로는 평생을 추구해온 목표가 한순간에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기대는 현실과 어긋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걸까요? 여기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길을 잃은 이들의 솔직한 물음과 그에 대한 한 지혜로운 스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시고 공유를 통해 주변에도 좋은 기운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혜의 나눔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실천이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들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희망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온 한 청년의 고민입니다. 스님, 저는 호주에서 7년을 살다가 작년 이맘때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한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현실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차갑게 느껴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현실이 차가운 걸까요? 아니면 그대가 차갑게 느끼는 걸까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후자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큰 것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믿었고요. 스님의 목소리가 대화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경제적인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칙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법칙이 있나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대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호주와 한국 중 어느 사회가 그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두 곳만 비교한다면 호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호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똑같이 100의 노력을 했을 때 동남아에서는 30의 결과가 나오고 한국에서는 50의 결과가 그리고 호주에서는 70의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남아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100을 노력해서 50을 얻으니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좋은 나라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호주에 있던 그대가 한국에 오니 100을 노력해도 50밖에 얻지 못해 한국은 노력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차가운 사회라고 느끼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똑같이 100의 노력에 50의 결과를 주는 곳인데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그대가 느끼는 차가움은 한국 사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70을 주던 곳에서 50을 주는 곳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격차일 뿐입니다. 그것을 사회가 차갑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말이 통하고 친구가 있고 음식이 입에 맞는 장점을 누리는 대신 노력에 대한 대가는 호주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현실, 즉 50의 소득에 맞추어 자신의 꿈과 생활 계획을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과거 호주에서의 기준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옛 영화를 보며 눈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그대와 같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이 사회를 바꾸는데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이 많아지길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변화는 적은 월급으로도 가정을 꾸리고 작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이 줄어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요구하고 사회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호주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호주에서 7년간 살아본 경험 자체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9년간의 교직 생활 끝에 깊은 무기력감에 빠진 한 임신한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스님, 저는 지난 9년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 하나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스스로 오만할 정도로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하며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임신을 하니 몸이 약해지면서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이 마치 허망한 목표를 쫓아온 것처럼 느껴지면서 길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스님은 먼저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뱃속 아이의 엄마라는 역할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우울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겪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선생님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해주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을 때 비로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강연은 강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듣는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은 사실 나의 욕심입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우리 선생님이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도 나 자신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제가 젊은 시절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력으로 서울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수학을 아주 잘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수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느 부분에서 답답해하는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전문가인 선생님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것을 아이들이 모르면 이것도 몰라? 하고 타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나도 옛날에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했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료 선생님에게 학생처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요. 그렇게 배워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도 어젯밤에 이거 몰라서 끙끙 앓다가 다른 선생님께 물어봐서 알아왔다고요. 아이들은 그런 저를 더 좋아하고 신뢰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그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월급 받는 만큼 아이들에게 충실하고 내가 맡은 바를 성실하게 해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르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선생님도 이건 잘 모르겠네. 같이 공부해보자. 또는 내일 알아와서 가르쳐 줄게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아이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완벽하지 않은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과도한 압박감이 스스로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아이들과 함께 웃고 배우는 편안한 선생님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선물해 줄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소하지만 마음을 흔드는 말들에 대한 것입니다. 한 분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퇴비를 만들고 환경운동에 참여하며 지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를 가르치려 듭니다. 제가 일을 느리게 하면 답답하다고 핀잔을 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가져와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면 얘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지 않고 굳이 싸가느냐며 이상하게 봅니다. 마치 제가 뭘 몰라서 그런다는 듯이 가르치는 말투에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에 걸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셨으니 본래 빠르다거나 느리다는 것이 세상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은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개미는 군뱅이와 비교하면 빠르지만 다람쥐와 비교하면 느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느리다고 말한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그만입니다. 그 말에 좋고 나쁨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빠른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린 것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 타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세요. 저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려고 가져가는 겁니다.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확신이 있다면 수세적으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기회로 삼으세요. 결국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그저 그 사람의 기준에서 나온 생각일 뿐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세상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 그리고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면 나의 세상이 바뀝니다. 현실을 차갑다고 느꼈던 청년에게는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선생님에게는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던 이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바라건대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어 각자의 길을 한 걸음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고 때로는 평생을 추구해온 목표가 한순간에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기대는 현실과 어긋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걸까요? 여기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길을 잃은 이들의 솔직한 물음과 그에 대한 한 지혜로운 스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시고 공유를 통해 주변에도 좋은 기운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혜의 나눔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실천이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들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희망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온 한 청년의 고민입니다. 스님, 저는 호주에서 7년을 살다가 작년 이맘때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한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현실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차갑게 느껴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현실이 차가운 걸까요? 아니면 그대가 차갑게 느끼는 걸까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후자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큰 것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믿었고요. 스님의 목소리가 대화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경제적인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칙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법칙이 있나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대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호주와 한국 중 어느 사회가 그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두 곳만 비교한다면 호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호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똑같이 100의 노력을 했을 때 동남아에서는 30의 결과가 나오고 한국에서는 50의 결과가 그리고 호주에서는 70의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남아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100을 노력해서 50을 얻으니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좋은 나라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호주에 있던 그대가 한국에 오니 100을 노력해도 50밖에 얻지 못해 한국은 노력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차가운 사회라고 느끼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똑같이 100의 노력에 50의 결과를 주는 곳인데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그대가 느끼는 차가움은 한국 사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70을 주던 곳에서 50을 주는 곳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격차일 뿐입니다. 그것을 사회가 차갑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말이 통하고 친구가 있고 음식이 입에 맞는 장점을 누리는 대신 노력에 대한 대가는 호주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현실, 즉 50의 소득에 맞추어 자신의 꿈과 생활 계획을 다시 그리는 것입니다. 과거 호주에서의 기준에 얽매여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옛 영화를 보며 눈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그대와 같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이 사회를 바꾸는데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급 많이 주는 좋은 직장이 많아지길 바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변화는 적은 월급으로도 가정을 꾸리고 작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값이 안정되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이 줄어들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요구하고 사회개혁에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호주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호주에서 7년간 살아본 경험 자체를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갈 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9년간의 교직 생활 끝에 깊은 무기력감에 빠진 한 임신한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스님, 저는 지난 9년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목표 하나로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스스로 오만할 정도로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하며 나는 정말 열심히 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임신을 하니 몸이 약해지면서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9년의 세월이 마치 허망한 목표를 쫓아온 것처럼 느껴지면서 길을 잃어버린 기분입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저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스님은 먼저 그녀의 건강을 염려하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뱃속 아이의 엄마라는 역할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우울하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지금 겪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목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좋은 선생님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해주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을 때 비로소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강연은 강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듣는 청중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 완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하는 마음은 사실 나의 욕심입니다.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우리 선생님이 뭔가 바라는 게 있구나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도 나 자신도 모두 힘들어집니다. 제가 젊은 시절 고등학교를 중퇴한 학력으로 서울에서 유명한 수학 강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수학을 아주 잘 알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수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어느 부분에서 답답해하는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전문가인 선생님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 것을 아이들이 모르면 이것도 몰라? 하고 타박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나도 옛날에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했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동료 선생님에게 학생처럼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김 선생님,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요. 그렇게 배워서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도 어젯밤에 이거 몰라서 끙끙 앓다가 다른 선생님께 물어봐서 알아왔다고요. 아이들은 그런 저를 더 좋아하고 신뢰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그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월급 받는 만큼 아이들에게 충실하고 내가 맡은 바를 성실하게 해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르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선생님도 이건 잘 모르겠네. 같이 공부해보자. 또는 내일 알아와서 가르쳐 줄게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아이들도 자신의 부족함을 편안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완벽하지 않은 지금의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과도한 압박감이 스스로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아이들과 함께 웃고 배우는 편안한 선생님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선생님이라는 이름을 선물해 줄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소하지만 마음을 흔드는 말들에 대한 것입니다. 한 분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퇴비를 만들고 환경운동에 참여하며 지내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를 가르치려 듭니다. 제가 일을 느리게 하면 답답하다고 핀잔을 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집에 가져와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면 얘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지 않고 굳이 싸가느냐며 이상하게 봅니다. 마치 제가 뭘 몰라서 그런다는 듯이 가르치는 말투에 자꾸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말에 걸리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불교 공부를 하셨으니 본래 빠르다거나 느리다는 것이 세상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모든 것은 비교를 통해 생겨나는 상대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개미는 군뱅이와 비교하면 빠르지만 다람쥐와 비교하면 느립니다. 누군가 나에게 느리다고 말한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빨리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해하면 그만입니다. 그 말에 좋고 나쁨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것입니다. 빠른 것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린 것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는 것을 보고 타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세요. 저는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려고 가져가는 겁니다. 당신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고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확신이 있다면 수세적으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기회로 삼으세요.
결국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그저 그 사람의 기준에서 나온 생각일 뿐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세상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 그리고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내가 보는 관점이 바뀌면 나의 세상이 바뀝니다. 현실을 차갑다고 느꼈던 청년에게는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선생님에게는 자신을 내려놓는 용기가,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았던 이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바라건대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등불이 되어 각자의 길을 한 걸음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현실의 벽이 너무나 차갑게 느껴지고, 때로는 평생을 추구해온 목표가 한순간에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기대는 현실과 어긋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걸까요? 여기 삶의 여러 갈림길에서 길을 잃은 이들의 솔직한 물음과 그에 대한 한 지혜로운 스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시고 공유를 통해 주변에도 좋은 기운을 나누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혜의 나눔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실천이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질문들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7년간의 호주 생활을 마치고 희망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온 한 청년의 고민입니다. 스님, 저는 호주에서 7년을 살다가 작년 이맘때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한국에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현실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차갑게 느껴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현실이 차가운 걸까요? 아니면 그대가 차갑게 느끼는 걸까요? 청년은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후자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큰 것을 바란 것은 아닙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라고 믿었고요. 스님의 목소리가 대화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경제적인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는 법칙이 세상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법칙이 있나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노력하면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요. 그대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는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호주와 한국 중 어느 사회가 그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두 곳만 비교한다면 호주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호주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봅시다. 똑같이 100의 노력을 했을 때 동남아에서는 30의 결과가 나오고 한국에서는 50의 결과가, 그리고 호주에서는 70의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남아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오면 100을 노력해서 50을 얻으니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해주는 좋은 나라라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호주에 있던 그대가 한국에 오니 100을 노력해도 50밖에 얻지 못해 한국은 노력해도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차가운 사회라고 느끼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똑같이 100의 노력에 50의 결과를 주는 곳인데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평가는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그대가 느끼는 차가움은 한국 사회의 본질이라기보다는 70을 주던 곳에서 50을 주는 곳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느끼는 당연한 격차일